미술로 통일을 만나는 시간 국립통일미술관 박계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분단이란 특수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설치작가 한석경 작가님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작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그럴까? 매뉴얼이라고 할까? 꽤 독특한 것 같은데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것저것 막 이렇게 모으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물질을 모으는 습관으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몇 차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게 되면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자꾸 이동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이 낯선 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택한 작업 방식이 특정한 장소에 방문을 해서 물리적 시간을 들여서 이제 그 공간이랑 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들 수집해가지고 이야기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제 평면이든 뭐 영상이든 설치든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집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제가 시간과 공간을 집중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들 그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본 저 혼자만의 답은 남겨져 있고 아직도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소외시키거나 혹은 잊어버린 이제 한때는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소수가 되어버린 그 많은 이야기나 시간들이 이제 이렇게 잊혀지거나 버려지는 것들이 좀 아쉬워서 그거를 이제 좀 잡아보고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했던 제 작업이 이제 그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이랑 공간들이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그런 것들을 집중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간을 선택할 때 작가님만의 기준 같은 것이 있을까요? 개인의 특별한 이야기, 서사 같은 게 담겨 있는 공간이라든지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던 지역, 장소라든지 혹은 이제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노후화되는 이런 공간들, 그런 공간들, 지역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향민이었던 그 외할아버지 물건을 전시한 시연, 시대 언어라는 전시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시연이 저희 할아버지 조남이어서 시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부제로 제가 시대 언어라는 말을 같이 붙였어요. 근데 실제로 시연이라는 말이 그 사전적으로 뭐 시대의 언론, 뭐 이렇게 시대를 대표하는 말 이런 뜻을 갖고도 있어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시고 이제 내려오시는 과정 하에 이제 남동생이 폭탄 맞아가지고 사망하게 되시면서 할아버지의 향수 자체가 더욱 진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북한의 물건들을 엄청 수집을 하고 지내셨어가지고 방에 이렇게 꽉꽉 들어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들로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연 시대의 언어를 작업을 했어요. 첫 번째 공간은 제가 임의로 남한으로 설정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컨테이너에서 남한의 이야기, 이제 혹은 분단 이후에 대해서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두 번째 공간으로 설정을 한 곳은 이제 이동하는 버스 안이었었어요. 이제 관람객들이 그 버스에 탑승을 해가지고 이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피난민들의 수기록을 이제 거꾸로 우리는 남쪽에서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들으면서 차 안에서 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도착하게 된 세 번째 공간이 DMZ 안에 있는 하나의 갤러리 장소였었어요. 잊혀져 있고 있는지 몰랐던 그 공간 안에 아직도 있고 바랜과 같은 이미지들, 그 다음에 영상들, 조형물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관람객들이 1시간 동안 관람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촌 DMZ 안에를 둘러본 후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방식의 5시간짜리 전시였어요. 남쪽이라고 가상한 공간부터 시작을 한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는데 남에서 북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한다면 거꾸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은유적으로 선택한 공간이 남쪽의 공간, 이동을 하는 공간, 그다음에 북쪽으로 도달했을 때의 공간으로 세 공간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외할아버지 물건 중에 혹시 애착이 가는 물건이 있는지 궁금해요. 할아버지가 실제로 살아생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만지고 영상 보고 이러는 거는 다 괜찮아 하셨는데 그거는 만지지 마라고 하셨던 그 물건은 저거였어요. 중국 통해서 가져온 고향 땅에 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 땅 흙이 한 줌 그 자리에 그 집안에서 퍼온 흙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흙이 좀 상징적으로 저한테 의미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애착을 갖고 있었던 건 할아버지가 되게 오랫동안 쓰셨던 나무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손잡이만 엄청 달아 있었어요. 그 물건도 되게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감상자들이 갔을 때는 할아버지 방을 훔쳐보는 것 같은 느낌? 감정 갖게 했었거든요. 기존의 작업을 할 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 가족사라고 했었을 때 나의 가족, 그다음에 나의 친척들, 어르신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한 그 핏줄들이 갖고 있는 되게 많은 역사적 서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증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관계들을 한 번씩 짚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들끼리 맺고 있는 감정의 그 온도가 서로 다르고 그다음에 기억하는 순간들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가장 객관화시키고 정리하는 데에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했던 것 같고 유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작업을 휴전선 인근에 흩어진 개인들의 역사로, 그러니까 자신의 역사에서 그 여러 다른 분들의 개인의 역사로 확대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련해서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 있으세요? 경기도 연천에 계시는 최정자라는 어르신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은 군부대 대상으로 고기 장사를 하시던 분이셨었는데 예전에는 북한 분이셨다가 지금은 남한 분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거주하고 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영상을 담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찍고 그림으로 옮겨가지고 제목이 점점 느리게였는데 과거에 이제 한참 부흥하고 되게 잘 이렇게 막 바쁘게 살았던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바둥바둥했던 그때부터 점점 느려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담았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2022년에 제가 오도산 통일전만대에서 그 작품을 선보였었습니다. 독일에서 했었던 전시 기억의 커튼이라는 전시가 기억이 나는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무역을 하셨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독일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통독 전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돌아와서 1년 후에 이제 통일이 됐거든요, 독일은. 느낌이 좀 묘했던 게 통독되기 전에 거기서 제가 이제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저는 아직 분단 국가에 이산가족으로서 살고 있는데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독일에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계기가 좋게 돼가지고 방문을 할 수 있었고, 제일 막 접촉하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 통독되기 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려고 열기구 타고서 탈출했던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탁 꽂혔던 내용이 이런 탈출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그 계기가 신문이었대요. 신문이랑 찌라시. 왜냐하면 이제 담벼락 넘어서 계속 날라오는 그런 종이들의 여기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역사, 어떻게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게 계속 오니까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다음에 욕망에 차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신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뭔가를 연결할 수 있고 사람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했던 은유적 물질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문을 좀 컬렉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신문실을 만들어서 시실이랑 날실처럼 엮어가지고 신문 커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걸어놓으면 언젠가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게 팔랑하고 흔들렸을 때 아직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야기들을 텍스트들이 그 안에 이렇게 촘촘히 엮여가지고 시간들과 함께 이렇게 펄럭이고 있지 않을까. 그것은 미약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시간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의 커튼이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뭔가 보여주는데 대지의 뼈라는 영상 작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자연 혹은 세상을 대지라고 통칭을 시키고 그 위에 시간이 담겨서 남겨져 있는 그것들을 뼈라고 은유적으로 지칭을 해보았을 때 대지의 뼈, 이 대지 위에 어딘가에 남겨져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대지의 뼈를 이제 잘 오픈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공간을 재현해가지고 관람객들이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질 수 있게끔 하는 공간 설치형이었다라고 한다면 대지의 뼈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가구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납골당 보면 이렇게 어떤 한 존재가 떠났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이 즐겨 했던 것들, 사진, 쓰던 물건들이 한 공간에 이렇게 잘 이렇게 컬렉션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기록한 되게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지의 뼈는 아무래도 그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보고자 해요. 그동안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또 확대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서 앞으로 또 어떠한 작업들로 가게 될지 궁금하고 기대를 많이 하게 된 시간입니다. 미술로 통일을 만나는 시간, 국립통일미술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작업하는 작가와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